어쩌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공부하는 일이어야 되죠. 공부를 그런데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전에 가서 한번 써먹어 보려고 하면 금방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부가 아무리 해도 되는 일이 아닌가. 나는 공부한다고 하면서 헛짓거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이제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자기의 동작, 몸 동작, 표정, 말소리, 표정을 돌아보거나 바라보거나 말소리를 듣거나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절망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맨날 자기를 고쳐보겠다고 고쳐볼 요량으로 공부를 하긴 하는데 늘 일상 패턴이 되풀이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절망감. 저녁에 술을 마시는 일 많죠. 어제는 이제 강릉 부동산 흑동대학교 이사회가 끝나고 나서 혼자서 막걸리를 2봉이나 마셨어요. 술이라든가 이런 걸 마실 때는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이제 마시고 이야기하고 그러는 건데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술을 마시는 것은 아주 힘들어. 술자리에서 하는 모든 얘기는 그 다음날 다시 되돌아보면 하나만 하고 해서는 안 되거나 아무 가치 없는 일 오히려 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말만을 많이 한 거죠. 오늘 아침 지금 7시 16분입니다. 백나라 책을 이제 14권까지는 다 읽었어. 그런데 이제 15권 책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다시 이제 1권으로 돌아가서 읽기 시작을 해야겠어요. 1권에서부터. 순수교범을 해서
늘봄의 생활, 자유평화, 행복에 이르는 길, 원화 유종렬. 돌아봄, 바라봄, 늘봄, 태양을 유시한 모든 물질의 빛은 자기를 비추지 못하고 자기 이외의 것만을 비춘다. 그러나 사람에게 내재되고 잠재된 영성의 빛은 자기도 비추고 남도 비춘다. 그러므로 우리는 밖으로 나가는 빛을 돌이켜 자기 안을 비추며 살아가는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 돌아보면 일단 현상에 대한 부정이고 빠져나옴이고 초월이라고 보면, 바라봄이란 다시금 현상에 대한 긍정이고 뼈안음이고 참여이다. 돌아봄으로 안과 밖이 뚫려야 돌아봄이 바라봄이 되고 늘봄이 된다. 늘 바라봄 늘봄이 되어야 부정과 긍정에 치우치지 않고 자유자재한다. 빠뜨리거나 놓치는 부분이 많은데 법원 앞 그 건물을 4층 자유, 평화, 행복에 이르는 길, 늘봄의 생활. 읽어두기. 지금까지 우리는 전해본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전해본위의 삶이란 생각을 위주로 하는 양자택일의 이분법적인 삶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성 위주의 사회, 물질 만능의 사회, 과학기술 만능의 사회로 치우친 인간과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전해본위에 치우친 인간을 바로잡자면 운해의 개발을 통해 좌우가 균형 잡히고 두뇌와 가슴이 통하는 성숙한 인간으로 환골탈태하게만 안 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운해가 개발되는 정도에 따라 외면과 아울러 내면도 중시하고 남성과 더불어 여성도 중시되고 물질만이 아니라 정신도 중시되고 과학기술만이 아니라 의식의 진화도 중시하는 완전히 균형 잡힌 인간과 세상이 탄생될 것입니다. 문제는 전해본위로 치우친 인간을 어떻게 해야 은혜를 개발시켜 좌우가 합작이 되고 음양이 조화로운 한 쌍이 될 수 있도록 하느냐인 것입니다. 전해가 시간의 형식이라면 은혜는 공간의 형식입니다. 전해가 분석적이라면 은혜는 종합적입니다. 전해가 외향적이고 남성적이라면 은혜는 내향적이고 여성적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그동안 개발을 미루어온 은혜 개발의 심의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여기에 획기적인 은혜 개발의 길이 있습니다. 돌아봄, 바라봄, 늘봄의 생활로 전환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살면 무한한 공간 속에 자리를 잡고 영혼의 시간을 운행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소원이 성취됩니다. 이 책은 읽고 이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늘봄의 생활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되풀이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늘봄의 생활. 이 글은 2003년 10월 5일부터 2005년 9월 7일까지 원화 유종렬 님께서 싸이월드 봄나라 클럽 원화님의 글란에 쓰신 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이미 선각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떼셨습니다. 선각자가 되기 위한 방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하지 않던 짓이라 한동안 노력을 하여야 가능한 참으로 어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던 짓을 하여야 지금까지와는 다른 나의 의식의 진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점을 이해하고 믿음이 가야 당신은 일상생활 가운데 당장 그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란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며 사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찰나찰나 즉각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지요. 아무 일하지 않거나 심지어 잠을 잘 때에도 언제나 자기를 주시할 수 있지요. 우울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나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지요. 외로울 때나 무서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좋은 것은 돌아보지만 나쁜 것은 멀리하고 아예 버려들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느낌뿐만 아니라 나쁜 느낌까지도 모조리 다 보면서 살자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삶 속에 처한 자기의 적나라한 모습을 자기가 알게 됩니다. 자기는 자기가 제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남에게 자기를 묻습니다. 남이 쓴 책에서 자기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한 지식을 통해서는 자기의 의식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자기를 목격하고 깨달아야 한 단계 올라갑니다. 경전이나 철학이나 물리학이나 심리학의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자기의 의식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의식이 높아지는 길은 오직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사는 길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의식을 끌어올려 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의식의 성장이야말로 인간의 삶의 핵심입니다.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보이는 풍경이 달라집니다. 자기 내면을 주시하고 관조하며 사는 길로 들어서면 당신은 선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념이나 느낌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것이 어떻게 의식의 장의 그림이 그려지는지 들여다볼 줄 알아야 사랑과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듣고 읽어야 되는데 듣고 읽는가? 읽나? 듣고 읽지 못하잖아. 얘는 완전히 그냥 군기가 빠졌어.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지고 들으면서 확실하게 읽어봐라. 알았냐? 알았습니다. 숨 죽여보면 한번 하고 읽어보자. 봄니 한번 깨어나 살자꾸나. 꿈속에서 꿈을 꾸는 동안은 꿈꾸는 사람이다. 나를 나의 몸이나 마음과 동일시하는 순간부터 꿈은 시작된다. 그리하여 너와 우리와 그들 세상 만사가 모두 꿈속의 일이 되었다. 꿈을 꾸는 동안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른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깜깜하다. 나라고 하는 최초의 생각으로부터 꿈의 세계가 펼쳐진다. 그러므로 꿈의 세계로부터 깨어날 가능성이란 절대 제일명의 악몽을 꾸다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다가 깨어나 보니 그것이 꿈이었다는 것을 아는 수밖에 없다. 꿈을 깨고 보면 자기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죽을 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생사의 문제는 생사라고 하는 점을 깨어야 해결이 된다. 철학이니 종교니 수행법이니 모두 생각이 엮어 만든 꿈의 조각일 뿐이다. 나라고 하는 꿈, 인생이라고 하는 꿈, 이 세상이라고 하는 꿈을 깨기 위해서는 누군가 꿈을 깨워줄 자가 있어야 한다. 스스로 깨어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꿈을 깬 자만이 꿈꾸는 자를 도와줄 수 있다. 꿈은 환상의 세계, 거짓의 세계, 어두움 속에서 진행되는 세계다. 꿈을 깨지 못한 사람들이 버리는 꿈속의 세상은 요지경이다.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을 먹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며 사는 수라장이다. 헛된 것을 소유하려고 기력을 다 소진시키고 헛되이 생을 마감한다. 일장춘몽이다. 지식과 정보의 사회 역시 꿈을 꾸는 자들이 만들어가는 꿈속의 세상일 뿐이다. 아무리 고상하고 차원이 높은들 어디까지나 꿈속의 일을 따릅니다. 꿈을 깨지 못하였으므로 꿈속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한편으로는 전쟁 준비에 여념이 없다. 드라마는 언제나 천군백군으로 편을 짜 게임을 벌이게 되어 있다. 승패를 가리고 선악을 가리려고 한다. 몽병자의 행동이다. 체제와 제도와 법률을 아무리 뜯어고치고 개혁을 한답시고 아무리 해도 꿈속의 일이다. 꿈을 깨지 않고서는 행복과 평화는 꿈속의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인류를 꿈에서 깨우는 도리밖에 없다. 남을 깨우기 위해서는 우선 나부터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내가 깬 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깬 자가 되기 위해서는 깬 자와 만나 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첩경이다. 나는 이 일을 위해 생애를 바치기로 했다. 한번 깨어나 살아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를 도울 작정이다. 꿈을 깨면 그만이다. 수행이니 보렘이니 하는 것도 꿈속의 일이라는 것을 깨어나 보아야 한다. 꿈을 깨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봄3 고독까지도 사랑하자. 고독 앞에 강한 사람이 참으로 강한 사람이다. 아이 때는 심심해서 못 살고 어른이 되어서도 심심해서 죽을 지경이다. 세상 사람이 모두 고독 앞에 맥을 추지 못한다. 고독이란 놈의 힘이 세서가 아니라 고독을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이 고독이란 놈의 힘을 부추겨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독이란 놈이 찾아오면 외면하거나 문전박대하지 말고 맞아들이고 봐주어야 한다. 눈을 맞추어 주어야 한다. 고독이란 놈은 도적처럼 남이 안 보는 사이에 들어와 마음을 사로잡는 놈이므로 일단 들키면 맥을 쓰지 못한다. 그 작은 놈도 사랑 한번 받아보고 싶어 찾아온 놈이지. 이 사실을 안다면 그래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텅 빈 하늘이라 우주를 먹으며 한 덩어리다. 책이 온만큼 빠져. 20일 빠진 건 아닌데 어디 맥이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들려. 텅 빈 하늘이라 우주를 먹으며 한 덩어리다. 부자 장자다.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고 재벌의 문제가 아니다. 자기가 만든 세계의 주인공이지. 고독이 좋은 화두이다. 고독이 밀려올 때가 잠이 밀려올 때이고 꿈을 꾸기 시작하는 순간임을 알아야 한다. 내가 한눈을 팔면 고독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항상 내 집을 잘 지켜야 한다. 깨어있어야 한다. 잠이 오는 줄 꿈을 꾸는 줄 알아야 깨어있는 것이다. 올 때 오는 줄 알고 갈 때 가는 줄 알아야 주인이다. 손님이 내 집에 오고 가는 줄을 반드시 알아야 주인이다. 그렇게 깨어 살다 보면 자리가 잡혀서 오는 놈도 가는 놈도 없어지게 된다. 나밖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안과 밖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내가 무한대하게 컸기 때문이다. 모라일체 주객일체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쯤 되면 오는 법도 없고 가는 법도 없다. 시간 공간이 하나로 통일된 경지다. 시간이 이때 없고 공간이 이때 없는 경지다. 깨달음의 경지다. 고독이란 놈이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이고 나에게 사랑을 가르친 존재이기도 하다. 그 작은 놈이 말했다. 고맙다 고독. 그대가 없었다면 내가 어찌 오늘 이런 글을 쓸 수 있었겠는가. 고독까지도 사랑하자. 하물며 미물 곤충까지라도 없이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하물며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그러므로 집안에서 쓰는 침대 이불 신발 옷까지도 함부로 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에게도 이따금 수고한다고 속으로 한마디 해줄 수 있어야 주인된 도리이다. 그것이 바로 고독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씨가 아니겠는가. 그것이 바로 천지만물을 사랑하는 마음씨가 아니겠는가.
본사, 본심을 지키며 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는 본심을 스스로 느끼지 못하므로 본심을 지키며 살지 못한다. 본심은 너의 본심이니 나의 본심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우리 공통된 바탕의 마음이다. 그러므로 본심으로 말하면 우주에는 오직 하나의 본심이 있을 뿐이다. 본심은 블랙홀과 같다. 블랙홀에 들어가면 무엇이든지 사라진다. 물질이나 의식이나 시간, 공간도 본심이 발로되면 모두 사라진다. 오직 본심의 해우산 속에 모든 것이 녹아버린다. 일단 한번 본심이 발로되면 블랙홀의 기능이 계속 일어난다. 그리하여 본심 이외에는 실로 아무것도 없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나라고 하는 자아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 경지가 바로 깨달음의 경지이다. 과거의 추억이나 미래의 이상 따위는 카메라 렌즈에 잡히지 않는다. 카메라 렌즈에는 현실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사물의 모습이 비치듯 우리의 눈은 현재 여기의 모습을 비로소 정견하며 살게 된다. 이렇게 된 것을 눈이 떠졌다고 한다. 이렇게 되기 전에는 본심이라는 말은 생각을 통해 알지만 본심을 느껴볼 수는 없다. 이렇게 되면 있는 그대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도 열린다. 본심을 느낄 수 있고 지킬 수 있어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코가 열리고 혀가 열리고 온몸의 감각이 열리고 있고 의지도 열리게 된다. 본심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극도로 예민하게 눈을 뜨고 귀를 기울이고 감각적으로 삶을 의미한다. 본심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사사로움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본심은 공평무사하고 공명정대하다는 것을 느낌을 통해 알 수 있다. 본심의 나래가 활짝 펴진 가운데 살면 구차하게 잔머리를 굴리지 않게 된다. 본심이 드러나고 본심이 활짝 열렸다는 것은 내면 하늘이 열렸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그 무한대한 하늘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한다. 하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숨은 생각은 물론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것도 놓치지 않고 다 한다. 하늘은 우리들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모를 리 없다. 본심을 지키고 산다는 말은 하늘을 믿는다는 말도 된다. 본심을 지키고 살면 크고 작은 모든 일이 저절로 된다. 내가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없다. 나는 은퇴하여 구경할 일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구경하는 나 역시 사라질 때가 온다. 내가 사라진 세계가 열린 것을 일러 본심을 지키고 산다고도 할 수 있다. 본심이란 생각이 난무하지 않는 정멸의 세계인 동시에 생각이 난무해도 흔적이 남지 않는 오묘한 세계, 진실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다. 본심을 지키고 살면 진실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므로 당당하기 짝이 없다. 진실하면 강하고 강한 것은 진실하다. 일시적으로 보면 물리적인 힘이 내면적인 힘보다 강해 보이지만 물리적이고 외면적인 힘은 내면적인 힘을 공격하여야 공격할 수조차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물리적인 힘은 내면적인 힘이 없이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물리적인 힘은 한계가 있지만 내면의 힘, 영적의 힘은 한계가 없다. 본심을 지키고 산다는 말은 이 무한대함을 잊지 않고 그것과 항상 통하고 산다는 말이다. 본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당장 춥고 배고프고 서럽고 무서워질 수밖에 없다. 본심을 떠나 행복과 평안은 없다. 잔머리가 쉬어져야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하면 몸도 편해진다. 한 생각도 어른거리지 않을 때 본심을 띌 수 있고 본심을 알게 되어야 지키고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심을 지키며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이다. 그것이 천명이다. 그것이 진정한 종교이다. 나라고 하는 의식이 사라져야 본심이 작동한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누구나 행복을 꿈꾼다. 그러나 정작 행복이 무엇인지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행복을 찾아 기웃거리다가 행복의 파랑새는 잡지 못하고 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자기의 만족에 두고 있는 것 같다. 돈이 생기고 애인이 생기고 이름을 날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이 아니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가면 행복이 오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그런 행복을 잡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행복을 잡으려면 지금 여기에서 잡아야지 미래에 행복하리라는 기대는 아니다. 행복은 무아지경에서 온다. 나라고 하는 헛것을 나라고 여기는 착각이 있는 한, 나라고 하는 실체가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관념과 고집이 있는 한, 그러한 착각과 거짓이 존재하는 한 행복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에고가 보이지 않고 에고가 머물지 않고 마음이 텅 빈 순간이 무아지경이다. 무아지경에는 나라는 관념이 없기에 행복이라는 관념도 없다. 또한 불행이라는 관념도 없다. 마음이 텅 비어 무심이 되어야 나라고 하는 의식이 사라져야 천지간에 나홀로 존재하게 되어야 이를 하여 참 행복이다. 일이 있으나 없으나 항상 일심으로 자기의 내면을 주시하고 관조하여야 광대무량한 무심의 터전이 닦여진다. 놀 때 노는 데 빠지지 않고 일할 때 일하는 데 빠지지 않으려면 일심으로 되돌아봄이 잠시라도 끊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일심이면서 동시에 무심이 된다. 일심은 자기가 노력으로 이루어지지만 무심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일심을 일부러 기울이지 않아도 저절로 무심이 되고 무아가 되어야 비로소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무심의 경지란 깨달음조차도 없는 정멸의 경지다. 완전히 바보가 되어야 느낌으로 다가오는 경지, 그것이 행복이 아닐까. 조건이 없이 항상 행복한 삶 말이다. 법육 심판의 눈초리 대신 이해의 눈길을 남을 바라볼 때 대부분의 우리 의식의 눈은 판단, 평가, 심판하기가 일수다. 마치 자기가 재판관이기라도 한 것처럼 자기에게는 판단의 오류가 없는 듯이 남들을 심판하고 단정한다. 마치 자기는 항상 바르고 틀림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니 참 우습다. 몇 푼어치 되지 않은 주관적인 지식과 경험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단정을 짓는 꼬락서니는 거의 일생 동안 지속된다. 이러한 삶의 자세와 반복을 통해서는 의식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기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고 남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사는 삶의 진부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 지각 분별지를 통한 이러한 삶의 태도를 버리기로 작정하는 순간 우리는 통찰을 통한 이해의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저 사람은 저질이다, 나쁜 사람이다, 간사하다, 자만심이 강하다, 인색하다, 이기적이다 해서 끝나지 말고 저렇게 된 것은 무슨 까닭이 있을 거야. 그 까닭이 무엇일까 하고 잠은 자다 봐요. 그 까닭을 발견하기 위하여 에너지를 발동시키면 연구심이 증가하고 통찰력이 개발되면서 의식의 수준이 자꾸만 높아질 것이다. 남을 판단, 평가, 심판하는 것은 자기가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보는 입장이지만 남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낮은 위치에 서는 것이다. 남을 심판하는 길을 걷게 되면 자꾸만 오해가 쌓여 대립갈등, 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남을 이해하기로 작정하고 가는 길에는 사랑과 조화가 와 평화가 넘친다. 통찰력과 이해력과 연구력이 깊어지면 심판하는 사람도 심판받을 사람도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가슴은 이해와 사랑과 자비로 넘칠 것이며 두뇌는 이해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고 미워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고요하고 한가로울 것이다.
분석과 심판의 길 대신 이해의 길을 선택하여 나아간다면 우리는 지혜와 복덕을 갖춘 인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해의 눈길을 보내는 그 자체가 이미 사랑의 발로인 셈이다. 봄칠 침묵과 소리. 선의 공안 중에 한 손으로 치는 손뼉 소리를 듣느냐가 있다. 한 손으로 손뼉을 친다. 말을 바꾸면 침묵의 소리를 마음의 눈으로 보느냐가 될 것이다. 침묵을 바다라고 하면 소리는 파도와 같다. 침묵을 본질이라고 하면 소리는 현상이다. 침묵은 보이지 않는 내면이고 소리는 보이는 외면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소리라고 하는 바다의 표면만 본다. 육안으로는 피상적인 외면 세계밖에 보지 못한다. 거기에는 보는 나와 보이는 남이 엄연히 대립된다. 상대세계다. 그러므로 내면을 보려면 육안이 아닌 심안으로 보아야 한다. 보는 나를 되돌아보면 보는 나가 거기에 없고 또한 보이는 대상도 따로 없어 주객이 혼연일체가 된다. 상대가 무너지면서 절대가 된다. 그렇게 되어야 침묵의 소리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침묵과 소리가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고요 침묵을 떠나 소리가 없고 소리 가운데 침묵이 있게 된다. 소리는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침묵은 일어나고 꺼지는 법이 없다. 침묵이 있기에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한다. 침묵은 소리의 유무와 상관없이 항상 존재한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에 닭 우는 소리 들렸으라. 이 육사의 광야라는 시구절이 생각난다. 심한으로 내면을 관조하여 상대가 무너지고 절대가 되어야 비로소 고요를 맛볼 수 있다. 이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침묵을 두려워한다. 침묵에는 나라고 하는 에고가 없기에 침묵을 에고의 부재, 에고의 죽음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때 에고는 즉시 심심하다는 생각을 일으켜 소리를 만들어 침묵을 깨뜨림으로써 에고는 다시금 살아난다. 에고는 생각을 통해 목숨을 이어간다. 침묵은 무아이고 진아이고 대야이다. 심한으로 침묵을 보아야 하고 항상 침묵이 내재되고 자증되어야 어떠한 생각이나 소리에도 끌리거나 반발하지 않고 모든 소리를 잘 들음으로써 침묵이 지켜진다. 침묵과 소리라고 하는 양 극단에 조하다. 그렇게 하면 어떤 소리도 감히 침묵을 깨뜨릴 수 없게 된다. 이때 모든 소리는 침묵으로부터 나와 침묵으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소리를 아무리 들어도 들은 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심리적으로 춥고 배고픈 것이 사라진다. 이렇게 되어야 마음이 부자다. 육안만으로 보이는 세계는 외피의 세계인지라 가난과 굶주림을 명키 어렵다. 마음의 눈으로 안과 밖을 다 보아야 등 뜨시고 배부르다. 안과 밖을 몽땅 다 보아야 아름답고 선명하며 신비롭기가 짝이 없는 진실의 모습이 보인다. 표면의 바다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출렁거리지만 깊은 바다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 끝없이 고요하고 아늑하다. 겉으로는 무언가 보이는 것이 있고 들리는 것이 있고 느껴지는 것이 분명한데 소관을 들여다보면 텅 비어 있으니 마치 환상과 같고 꿈과 같다. 겉으로는 끝없이 물결치는데 소관을 들여다보면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 침묵과 소리라고 하는 극과 극이 하나로 묘하게 어울려 있는 모습이 놀랍고 신기하다. 참으로 오묘하다. 봄팔 어처구니 없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생각은 어처구니 없다. 항상 날씨가 좋기를 바란다. 항상 맑아야 좋다고 한다. 바람이 불어도 안 되고 하늘이 흐려도 안 되고 비가 와도 안 된다. 제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아 인상을 쓰고 입방아를 찌우면서 하늘을 꾸짖는 것이 사람이다. 참으로 가관이다. 날씨 문제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것은 자연의 소관이다. 사람은 묵묵히 자연에 순응할 수밖에 다른 방도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날씨를 심판하는 것이 또한 사람이다. 사람은 눈으로 아름다운 것만 보려고 하고 수한 것은 아예 보려고 들지 않는다. 귀로는 아름다운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시끄러운 소리는 거부감을 느껴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반쪽의 세상을 고집하며 나머지 반쪽의 세상과 담을 쌓고 살려고 한다. 그러므로 거부하고 저항하며 괴롭게 살아간다. 우리가 자연에 순응하지 못하고 속으로 저항을 일삼으면서 스스로 괴로움을 되풀이하면서 사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볼 때 보는 자기가 있고 들을 때 듣는 자기가 있고 느낄 때 느끼는 자기가 있는 것으로 은은둥 믿고 산다. 그것이 바로 에고다. 에고가 자리 잡는 순간 주객으로 분열이 일어나면서 대립, 갈등, 투쟁의 구도가 벌어진다. 그러므로 에고가 바로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다. 세상 사람들은 승리, 성공은 좋아하고 패배, 실패는 죽어도 싫어한다. 도 닦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고유한 것만을 좋아하고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고 기피한다. 모두 에고를 인정하고 에고를 믿음으로써 에고가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 그런데 어찌 한 세상 사는데 성공만 있고 실패가 없을 수 있으랴. 어찌 벌상사나운 일 시끄러움 한 번 없이 고요무사하게만 살 수 있겠는가. 그 모든 것은 에고에서 비롯된 사람의 어처구니 없는 좁은 생각 때문이다. 문제는 성공과 실패, 고요함과 시끄러움이 아니다. 실패 앞에 실패를 거부하고 저항하지 않으며 실패를 수용하면 실패는 실패가 결코 아니다. 시끄러움에 취해 시끄러움을 싫어하지 않으면 시끄러움 가운데도 고요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실패가 두렵고 시끄러움이 두려워 아예 생각을 기피하거나 도피인각을 버린다고 괴로움을 면할 수 없다. 그것은 아직도 에고를 버리지 못하여 반쪽에 대한 미련과 애착을 놓지 못한 에고가 여전히 숨어있기 때문이다. 에고를 버려야 거부와 저항으로 인한 괴로움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에고를 버리기 위하여 에고에 저항하고 거부하여서는 갈등만 심화되고 에고만 강화된다. 에고의 문제는 제 생각을 쫓아 제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들으려고 함으로써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진실의 세계를 분열시키고 왜곡시킨다는 사실이다. 에고는 버리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도피한다고 도피가 되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에고의 한계와 특성을 관조를 통해 철저히 이해하고 또 이해할 때 에고는 저절로 떨어져 나간다. 그렇게 되면 바라본만 있지 바라보는 놈, 하는 놈이 없는 상태가 현존하게 된다. 이렇게 된 사람이라야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철든 사람이다. 범구 의식의 진화. 지구는 사람의 의식을 진화시키기 위한 학교이고 우리는 학생이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인지라 그동안 무생물로부터 식물, 동물을 거치는 동안 잠재된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사람은 아직 의식상으로 보면 동물과 다름없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사람은 마음에 눈이 있어 스스로를 돌아다보는 능력을 지닌 존재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능력을 개발하고 사용하기만 하면 인간은 영적으로 무한히 성장이 가능한 존재이다. 참으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한없이 영광스럽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인류의 7할 이상이 열등감과 수치심과 슬픔과 불안과 분노의 에너지 파장을 일으키며 괴롭게 살고 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파장을 지닌
이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단계 높은 의식 수준으로 진급하지 않으면 괴로움을 모면할 날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각자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일이다. 이 일은 자기의 선택과 결단을 요한다. 선각자는 이미 존재한다. 스스로의 결단과 선택이 있어야 마음의 눈이 떠지기 마련이다. 마음의 눈이 떠져야 생활 가운데 의식의 탐구가 행해진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듯이 선각자는 당신을 돕기 위해 오로지 존재하고 있다. 신뢰심을 갖고 용기를 내어 단호하게 의식의 탐구를 계속하면 당신은 이성과 감성을 양날개로 하여 상공을 훨훨 날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랑과 기쁨과 평화라고 하는 파장을 인간의식의 장에 쏟아붓게 될 것이다. 그것 이상으로 인류에 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마음의 눈을 뜨고 보면 자기의 의식의 파장이 느껴진다. 자기가 내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는 고유한 파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스스로 알게 되어야 그 단계를 넘어 다음 단계로 진급한다. 선각자는 당신의 이러한 과정에 유익한 정보를 주고 조언을 한다. 혼자서는 넘기 힘든 과정을 거뜬하게 넘어갈 수 있게 된다. 별도의 시간을 낼 필요도 없고 오고 갈 필요도 없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다. 실천하다가 의문이 생기면 인터넷을 통해 대화를 나누면 된다. 가정생활, 직장생활하면서 마음의 눈으로 자기의 생각과 느낌과 말과 행동을 끊임없이 관찰하는 것이다. 자기가 자기를 알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남에 대해서는 잘 알았지만 지금부터는 자기를 아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한 굽이 한 굽이 넘어가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더 나아갈 곳이 없는 곳에 이를 것이다. 자기가 자기를 만나는 것이다. 우주의 섭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범식 제3의 눈, 사물의 예면을 보는 눈은 두 개의 육체의 눈이다. 그러나 사물의 것은 물론 속과 안까지 들여다보는 눈은 순수의식의 눈 제3의 눈이다. 마음으로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불쾌한 감정이나 수치심, 분노, 외로움, 그리움, 우울함 등 기분 나쁜 마음을 들여다보는 마음은 기분 나쁜 마음이어서는 안 된다. 기분 나쁜 마음의 눈으로서는 기분 나쁜 마음의 정체가 보이지 않는다. 처음에 자기의 감정과 느낌을 들여다보느라면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잘 보이지 않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들여다보는 노력을 지속하노라면 알게 모르게 마음의 눈이 떠지기 시작한다. 자기가 자기를 본다는 것은 그러한 감정이나 파장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자기의 모습이나 동향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또 절감하게 된다. 그렇게 시행착오를 하면서 부딪히면서 제3의 눈이 조금씩 떠지기 시작한다.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는 행위를 통해 우리는 순간순간 마음이 비워지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자기를 돌아보는 행위를 통해 돌아보는 자 감정, 집착, 쏠림, 끌림 현상이 비워지면서 주객일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비워지기 이전의 과정, 그 짧은 찰나지간에 우리는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닦아지움으로써 무의식의 저변이 되어왔던 텅 빈 무한의 공간이 드러난다. 자기를 돌아보는 행위를 통해 주객 능소의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침묵의 공간이 드러난다. 마음의 내용물이 비워진 무심, 진화, 대야의 발견이다. 이렇게 되어야 제3의 눈이 작용하여
안과 밖을 환하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제3의 눈은 진실을 보는 눈,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이다. 이 눈이 떠져야 비로소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행동을 바라볼 수 있다. 이 눈을 뜨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은 알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 이 눈을 떠야 자기의 모습이 보이고 자기를 고쳐서 의식의 진화가 비로소 가능하다. 제3의 눈이 떠져야 자기가 보이고 세상이 보인다. 제3의 눈이 떠져야 의식의 진화가 이루어진다. 봄 10일 기분과 느낌과 생각의 흐름을 알아차리기. 당신이 처음으로 자기의 몸동작을 놓치지 않고 들여다보기로 작정하는 순간이야말로 의식혁명이 거부를 내딛고 있는 순간입니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하지 않던 짓을 하려면 잘 되지 않는 법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되어야 개인의 의식의 성장이 오고 인류의 의식성장에 공헌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신뢰하여야 실천 궁행이 가능합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 놀면 지금까지의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인 삶을 마음의 눈을 뜸으로써 몸과 마음이 양날개처럼 동시적으로 하나의 의식의 장에 공존하면서 조화롭게 어울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는 부지불식간의 사물의 양극단 중 어느 한쪽에 집착하고 쏠리다 보니 나머지 반대쪽에 대하여 배척하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양극단 간의 대립, 갈등, 투쟁을 일으키며 괴로워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마음의 눈, 제3의 눈이 떠지면 스스로 알게 됩니다. 스스로 깨닫기를 거듭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양극단이 하나의 의식의 공간에서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향으로 됩니다. 우리는 자기 안에서 수치심, 죄의식, 무감각, 슬픔, 불안, 욕망, 분노, 교만 등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파장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파장을 알지 못한 채 거부하고 저항하다 보니 그러한 파장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파장을 볼 때마다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눈을 맞추고 살다 보면 가까워지고 친해지면서 그것의 정체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낮은 단계의 에너지의 소용돌이를 일단 의식하게 되면 그것을 넘어서게 됩니다. 의식의 진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의식의 수준을 발견함으로써 한 단계 상승하는 이치입니다. 다음 단계로 신뢰와 낙관과 긍정적인 의식의 단계가 전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논리와 합리와 이성의 차원, 다음으로 이해와 관용과 용서의 차원,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차원을 지나 최종적으로 순수의식과 깨달음의 차원에 이를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살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 노릇 제대로 한 것이죠. 밥값 제대로 한 것이죠. 이제 바야흐로 영성의 시대가 왔습니다. 봄 10이 무의식적으로 구사하던 언행을 의식화하는 연습부터 합시다. 내면을 관찰하기 이전 단계로서
자기가 자기의 걸음걸이를 의식합니다. 어떤 식으로 밥 먹는지 알아차립니다. 말을 하는 순간 어떤 식의 억양으로 어떤 음색으로 어떤 강도로 말을 하는지 자각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던 자기의 몸동작을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겁니다. 심지어 컴퓨터 작업 중에도 자기의 손놀림이나 자세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마음의 여유 공간이 마련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몸에 관심을 가지고 몸의 움직임을 주시해 가다 보면 저절로 마음의 눈, 의식의 눈, 제3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자기의 몸동작을 놓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의 눈으로 보려면 마음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고 고요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자기의 힘으로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아는 것이 현실화되고 실천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마음의 눈이 자꾸만 열리면서 마음이 비워집니다. 자기 전에도 할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숨을 쉬는지 의식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심장의 박동까지 느낄 수 있답니다. 여기까지가 몸 동작의 관찰입니다. 여기까지의 수련은 오로지 자기의 힘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로 시간을 특별히 낼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놀면서 하는 공부입니다. 생활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지 않던 짓이라 자꾸만 놓치고 망각하게 되지요.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다시금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여 놓치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노력이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글을 읽는 즉시 시작하십시오. 사주팔자를 뜯어고치는 일입니다. 당신의 의식, 인류의 의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위대한 일입니다. 이 방법을 따라하기만 하면 의식의 진화가 이루어집니다. 육안과 심한, 육안과 심한, 육안은 물질로 된 눈이라 물질의 표면만 볼 수 있는 눈이다. 시간과 공간에 한정된 주관적인 안목으로 시간과 공간에 한정된 대상을 보는 눈이다. 거기에는 위치와 방향, 거리에 따라 달리 보이는 현상의 세계가 벌어진다. 육안은 조건이 부여된 눈이다. 육안으로 살다 보면 어느새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이 생기기 마련이다. 육안으로 살다 보면 경험이 자꾸만 쌓인다. 그리하여 자기 의견이나 견해 또는 주장이 생긴다. 이것을 자기로 알고 행세하며 산다. 그러다 보니 나와 남으로 분열되면서 대립갈등, 투쟁, 화해, 협상, 절충, 타협의 세상이 벌어진다. 나와 남으로 이원적인 구도가 잡히면서 마음과 몸, 남과 여, 노와 소, 착함과 악함, 옳음과 그름, 있음과 없음, 큼과 작음, 보수와 혁신 등으로 갈려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휴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육안으로서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세계는 결코 열리지 않는다. 진정한 개혁은 의식의 개혁이고 의식의 개혁은 영한 심한을 여는 데 있다. 육안은 그 속성상 외부로 표면으로 향한 눈이다. 육안으로는 나타난 현상이나 물질밖에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육안으로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가능하다. 그러나 육안으로는 의식의 세계, 내면의 세계는 볼 수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려면 심한을 열어야 한다. 심한을 열기 위해서는 육안이 지향하는 시선의 정반대 방향으로 끝까지 돌이켜보아야 한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자꾸만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 심한이 열린다. 육안의 주인이 있는 줄 알았는데
계속 들여다봄으로써 자취가 묘연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나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줄 알았는데 텅 비어 있음을 보았으니 시만이 열린 것이다. 시만이 열려야 대립, 갈등, 투쟁의 거짓이 사라지고 사랑과 평화와 깨달음의 진실이 보인다. 시만이 열려야 가짜가 맥을 추지 못하고 사라진다. 시만이 열려야 지혜와 깨달음의 눈이 떠져 의식의 진화가 이루어진다. 육안을 작동 잘 시키면 고작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뿐이고 시만을 떠야 의식의 진화가 이루어져 사람 노릇 제대로 하며 산다.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본인이 괴롭고 남이 보기에도 괴롭다. 그러나 시만은 자기의 선택과 결단에 의거 스스로 노력을 해야 열리는 눈이다. 세상에서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지만 시만을 돈 주고 살 수는 없다. 가급적 빨리 돌아봄의 삶을 발진시키기 바란다. 봄 14. 불안 공포에 시달리는 마음. 당신은 불안 공포에 시달리지 않으십니까? 불안 공포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우리는 잠시라도 마음을 비우고 있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라도 틈이 생기면 큰일이라도 나는 듯 즉시 마음의 여유 공간을 생각으로 채우고 덮어버립니다. 마음이 비워지면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자는 누구일까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야만 자기가 살아간다고 여기는 자는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몸을 자기로 여기는 에고 생각이 과거의 자기를 기억 확인하고 미래의 자기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살아남기를 기대하기에 생각이 멈추어 마음이 비워지는 날이면 자기가 설 자리가 없어져 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비워지면 에고의 입장에서는 죽음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에고가 존속하기 위한 일환으로 에고는 과거 생각 아니면 미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에고를 강화시키고 인정하는 것은 사회가 암암리에 에고를 개인의 실체로 인정하고 부추기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에고를 당연한 것으로 신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에고는 거의 모든 사람의 선입관과 고정관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고를 비우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불안 공포는 과거를 참조하여 미래를 생각할 때 일어나는 망상입니다. 수없이 불안 공포에 시달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불안 공포를 일으키면서 헛것을 보고 괴로워하면서 어리석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악몽에 시달리는 일이 없으신지요? 육안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자를 에고라고 하면 에고를 되돌아보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거기에 돌아보는 자가 있는 돌이켜보는 자가 있는 한 아직도 에고입니다. 보는 자가 봄이 되어야 죽의 그 합이요 안과 밖의 통일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마음이 비워진 것이지요. 그렇게 되어야 안과 밖이 하나의 장에서 만나고 공존하고 균형이 잡힙니다. 그렇게 되어야 비워지고 치워지고가 따로 놀지 않고 동시적으로 되어 차별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야 꿈의 주인공이 각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불안공포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불안공포가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 8시 12분이군요. 이제 밥을 하고 밥을 하면서 신문을 보는 거죠.